안녕하세요, LD입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신용 주담대 4% 중반 눈앞, 이자 부담 대출 절벽 이중고 겪는다.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올렸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 금리나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 같은 경우 찔끔 올리면서 대출 금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큰 폭으로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은행이죠. 그러면은 정말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집값이 떨어질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중은행의 이 주담대 금리 현황 보시면 1월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1월 말에는 2.44%의 담보대출 금리이고 최대 3.99%, 거의 4%나 마찬가지네요. 이 차이는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그리고 8월 26일 현재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금리도 당연히 올렸겠죠, 은행들이. 그래서 최소 2.62%에서 최대 4.19%까지 주담대 담보대출을 금리 이자를 내야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대출 잘 해줬나요? 집 살 때 대출 거의 안 해줬죠. 대출 해줘도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만 해주고, 서울에 만약에 1주택자도 집을 만약에 추가로 하려면은 첫 번째 주택 매각 처분 조건으로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최대 4.19%인데, 여러분이 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시점은 이 최소 2.62%의 주담대 금리 현황이 4% 이상이 넘어가는 때가 오면은 그때부터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최소는 2.62%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 봐도 대출금리가 6%가 넘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 집을 막 서로 매도하려는 패닉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은 앞으로 예측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대출금리가 최소 6%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집값에도 영향을 줘서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금리나 정기적금 금리 이런 거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준금리도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가 주시하고 잘 챙겨봐야 할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 금리의 현황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올라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부담하기 버거울 정도의 수준인 6%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은 유동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정기예금이나 채권에 돈을 매수해서 사서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유동성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고금리고 유동성 감소하는데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시기라면은 집값은 떨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매수를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매 가격은 그냥 횡보하거나 떨어질 수 있겠죠.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니까 우리 살면서 집 매수하지,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지 않으면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서 사나요? 그게 아니죠. 전세나 월세 중에서 하나는 선택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전세나 월세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처럼 시장에 전세나 월세를 살려는 사람 많은데 그에 반해서 공급, 전세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은 이 수요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높이고 높여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이렇게 우상향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매매 가격은 횡보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의 가격이 올라서 종국에는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차이가 좁아져서 갭이 줄어들면 이 갭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갭이 줄어들면 우선 갭 투자자들이 행동을 개시하겠죠. 갭이 작아지니까 집을 사면 집값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아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팽배해 있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집을 사면서 매물을 소진할 거고, 매물이 소진되면은 시장의 매물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매매 가격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리가 인상 시점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부동산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고금리라 유동성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급이랑 금리 중에서 그 상승과 하락 비율을 비교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급 부족한 비율이 만약 50%라고 하고 금리가 인상된 비율이 지금보다 60%만큼 인상이 됐다고 하면은 금리가 더 많이 올랐죠, 비율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금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집값은 힘을 못 쓸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글씨 못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의 감소 비율이 100%라고 해볼게요. 100%고 전년도보다 이번에 금리의 상승 비율이 60%로 똑같다고 하면은 공급 비율이 더 크죠. 그러면은 공급 부족한 비율이 더 커서 금리를 이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상황이에요. 공급이 부족한 정도가 금리가 올라가는 그 폭보다 클 거기 때문에 집값은 어차피 오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목포 집값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벼락거지 꼭 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시면은 여러분 손해세요.